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제가 이번 주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저도 이제 회사원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생이 너무 바빠서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흐름을 보면서 와, 정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흘러가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고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스스로가 최근에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반등률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금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수도권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유지했고 심지어 전주 대비보다 하락세가 더 커졌습니다. 물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격이 한번 내려오는 이후로 반등을 한 척 하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이런 모습을 지지부진하게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상당 기간.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소진하고 난 후에는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. 이거 매일경제 기사인데 수요자들이 이른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황이다.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2022년부터 가격이 내려왔죠. 그리고 이제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혹자들은 이제 강동구하고 송파구에 급매물이 해소되었으니까 이제 반등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반등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지지부진하다가 누군가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 보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분양 전망 지수는 좋아지는데 이 분양 전망 지수는 분양업자들이 앞으로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라고 해요.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건데 역시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렸고 전매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1년만 갖고 있다가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좀 화랑으로 이어가는 것 같고요. 그뿐 아니라 서울의 입지 요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살려면 30평대에 10억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입지가 좀 좋은 편이면. 그래서 그 가격이면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청약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반면에 청약이 이제 서울시장에서 규제가 풀렸잖아요.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다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서울로 몰려오고 사람들도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청약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되면 지방의 청약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휘경자이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경쟁률이 51.7대 1 거의 52대 1 17,000명 몰렸다. 그러면서 분양시장 반등 신호탄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분양시장은 확실하게 반등 신호탄이지만 아파트 전체 시장은 반등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토지거래 허가제. 지금 압구정, 여의도, 목동 이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거주할 사람들만 매수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게 1년 더 연장되었다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. 지난 정부나 지난 서울시장 때하고 다르게 이게 바뀌었으니까 모든 규제가 풀릴 거고 규제가 풀리면 나는 갭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그런 규제를 쉽게 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서울시장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부동산 시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조차도 누군가 떡상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주어서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 때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방법론적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 정말로 가격을 올려서 내가 누군가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데 일명 이제 저는 항상 투자자 행세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파트 반등시장 가자 하면서 이제 정권 바뀌고 시장님 바뀌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. 그래서 좀 보면은 옛날부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정리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사람들이 급매물 소진 후에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있는 이유는 이 반등이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청약은 잘 되고 있는데 청약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중도금 대출
진출과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가 풀렸고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도 집값 안정은 아직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제 결론은 현생을 살자는 것입니다. 본인이 물린 집 그리고 고점에 잡은 집이 쉽게 팔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 그리고 한동안 급락과 급등락은 더 이상 나타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이제 가격 반토막 날 거야 라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, 하지만 뭐 지방의 도시들은 다 개별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면 이제 바닥이니까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지금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물론 거주용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살 법한 거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좋은 시즌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, 투자로 뭐 갭을 껴두고 사둔다라고 하기에는 굳이 그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수익률이 별로 안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. 2016년, 15년, 17년 이럴 때는 1억만 있으면 마용성 일대에 갭 투자가 가능했고 2억만 있으면 강남 반포와 그리고 서초구 반포하고 뭐 동부 이촌동 이런 데들도 다 갭 투자가 가능했는데, 지금은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고, 그 이유는 전세가가 굉장히 낮고 아직까지도 매매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. 아무리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. 그래서 당장 입주하거나 필요한 게 아니라면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생을 살면서 청약을 넣어보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날씨가 지난 주말만 해도 굉장히 여름이었다가 또 이제 비가 오니까 다시 겨울이 되고 뭐 이래서, 그리고 또 목감기도 유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버라이어티한 한반도의 날씨를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데, 어쨌거나 뭐 4월이 조금 추운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